여러분께서는 지금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설 특집 기획 대담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토론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세 분과 말씀을 쭉 나누셨는데 저도 방송에서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내용을 읽고서는 여기에 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민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여건인지 한번 우리 서른 의원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여건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북미 대화거든요. 네.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 남북 대화는 이제 정상 간의 대화겠죠. 네. 대화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건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짚었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제대로 본궤도에 올려놓고 평화를 이끌어내려면은 예. 미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미북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과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미국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는 6.15 선언하기 직전에 예. 그런 말씀하죠. 우리 북한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얘기를 해주라. 토시 하나까지. 토시 하나. 정확히 이해하시네요.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다 얘기를 해주라. 예. 그리고 같은 테이블을 올려놓고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미국하고 수상하게 얘기를 하고 예. 같이 논의하면서 예. 이 미국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미북 관계를 풀 수 있도록 북한이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이게 전제일 것 같습니다. 예. 미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게 여건일 거고 물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있겠죠. 네. 일본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고 네. 무엇보다도 미국 관계가 미국과 이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여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정동영 전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여건에 방금 서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는 해석이 저는 이렇게 또 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여건이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국과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응대하도록 사실 여건을 가지고서 김여정을 만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미국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물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아마 지금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이 이제 그런 일 하라고 지금 예.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지금 안보실에 외교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네.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잘 네. 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여건과 조건은 다르지요.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네. 계속해서 단서가 붙었잖아요. 예, 예.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대화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 근데 여건을 만들어서 하자. 만들면서 하자.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또 이번에 어쨌든 미국의 제2인자 아닙니까? 예. 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갔고 또 사실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했지만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된 거거든요. 네. 물론 시기와 여건이 남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 중에 와서 보여주었던 개막식 때 보여주었던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언제 어떤 레벨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북미 간의 접촉이 곧 시작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미 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예. 1.5 트랙 대화는 몇 차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이 개시되고 네. 또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이 두 바퀴가 네. 함께 이제 굴러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욱 박사님, 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건과 조건은 단어가 다르지만 대화의 조건이 그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핵화, 핵을 포기하라. 네.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내놓는 것은 조건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이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은 대화로서의 끝날 부분이다. 미국은 더 이상 여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건과 조건. 이명박 정부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팩트로 볼 때 사실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했거든요. 예. 임태희 실장과 김양곤과 만나기도 했고 또 그 뒤에 통일부에서도 가서 개성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예. 북한에서 상당한 거를 뭐 이렇게 반대급부를 정상회담의 반대급부를 요청한 그것 때문에 일단 결렬이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건 뭐냐면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핵 문제를 다뤄야 된다. 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이게 그 거론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북미 회담과 육자회담 쪽으로 연결은 시킬 수 있지만 이게 남북 간에 해결을 한다? 이거는 사실 북한이 볼 때 코웃음 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 핵 문제라는 건 북한이 자기가 자유권을 위해서 이제 자유력을 위해서 가진 건데 한국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미국이 두려워서 한 거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수도 서울이 2천만 명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어서 네. 한국은 볼모로 잡고 있는데 한국하고 핵 문제 해결하자고 대화 진지하게 하자. 그거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볼 때는 내가 만든 게 너네 때문에 만든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판단이 잘못되니까 대북 정책도 잘못됐었다. 예. 당시는. 예. 근데 요번에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이 특사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대단히 정말 정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 상당히 불안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트럼프가 북한을 여차하면 완전히 파기하겠다. 예. 유엔 연설에서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연설이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예. 제가 정말 진심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러고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갈팡질팡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정말 정답을 완전히 찾아서 하셨고 예.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높이 평가가 할 수 예. 있는 거는 예. 그 펜스 부통령이 그 리셉션장에서 나와가지고 자리에도 안 앉고 5분 만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김영남하고 악수도 안 하고. 예. 차량 보러 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쓸쓸하게 혼자 쇼트트랙 경기 구경하는데 예. 본래 사전에 예고 없이 우리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 찾아가서 예. 김여정하고 김영남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디브리핑이라고 그러죠. 예. 북한하고 했던 얘기를 다 미주알 고주알 정말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펜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정상회담의 여건을 상당히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펜스가 그렇게 강경하던 펜스가 돌아갈 때는 북한이 진짜로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신 게 상당한 외교력이시다. 예. 제가 무슨 너무 여당 편인 것 같지만 하여튼 잘하신 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오늘 청와대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홍 박사가 더 설득력이 상당하네. 오늘 토론회 제대로 될 분 했으면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 분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한 동안에 자유한국당의 기조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못 나오시겠어요. 왜냐하면 김여정 환대받는 동안 펜스 아베 차디찬 혼밥 먹어. 김성태 원내대표 김여정 현송월 뒤치다거리에 국회 정상화 안 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이 좀 견해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남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줄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 보수 야당에 있는 분들이 이 국면을 어떻게 보느냐.
전혀 다른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을 좀 고치지 않고서는 네. 이게 좀 제대로 된 이 남북 관계가 될까. 말하자면 무기신 작전으로 밑에서 끌어지고 당기면은 네. 이 앞으로 진전이 안 되고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네. 상황을 보고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요. 점에서 예. 저는 뭐 맨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저는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래서 펜스 부통령한테 설명해 줬듯이 예. 야당한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들 네. 뭐 되게 함께 모아놓으면 이게 별로 진지하지 않거든요. 네. 깊이 대화가 못 들어가니까 하루 3끼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한 이틀 내서 아주 그 여야 대표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초청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또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뭐 그러고 싶은데 예. 우리 존경하는 홍 대표께서 예.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디 둘이 하자면 만나자고 안 계속 하고 요구했잖아요. 저 단독 뭘 하자 그러면 또 안 오고 그냥 뭐 자원 좀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를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오늘 말씀 나누는 동안 정말 이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베와 펜스 부통령이 보여준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의 모습은 미일 간의 공조 체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공조 체제가 낙관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베는 아베 나름대로 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경고적인 메시지를 친구니까 잘못하면 너들 한 대 맞는다 조심해 이런 정도로 메시지를 던지려고 노력한 것인지 조금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왜 저렇게 좀 싸늘하게 웃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랬죠? 근데 아베 총리는 이번에 된통당했다고 표현할까요? 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하고 같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얘기가 이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는 우리 내정 문제다. 예. 한국과 미국 간에 결정할 문제지 일본이 예. 왜 여기에다 갖다 붙다 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은 참 적절하게 잘하셨다 생각해요. 박지원 대표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더리거든요. 아닌데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예. 그거는 우리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아베께서 할 이야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그랬을 때 아베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베 총리는 사실 북한 때문에 기사회생한 사람이거든요. 예. 한번 단명 총리로 끝났다가 그렇죠. 북한 때리기로 해서 이제 인기를 모아서 예. 지금 이제 장수 총리가 됐는데 예. 결국 그 북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예.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군사 대국화 그다음에 이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네. 이른바 보통 국가로 이렇게 질주하는 그러니까 아베는 철저하게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화합니다. 네. 일본 국내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그러니까 자신의 일본 그렇죠. 내 지지율과 연결돼 있는 예, 거고 예, 예. 그래서 이 남북이 화해 국면으로 가고 이 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는 그런 국면이 열리게 되면 네. 아베는 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필사적으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 아베 정권의 방위상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전에 했어요. 뭔 네. 얘기냐면 한국의 유효한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휴전선 이남이 한국이고 예. 그다음에 북한 영토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앞으로 협의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주주다 하는 주주다. 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예. 정확히 제국주의적 발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항상 꿰뚫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극우성 지금 정권이잖아요. 극우 세력이 그렇죠. 그 아베 정권 내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 남북 문제 또는 한일 문제 이런 걸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평화 올림픽의 재전을 앞에서 보고 계시지만 사실 그 평화재전 뒷면에 한반도에 놓여진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참 뭐라 그럴까요? 준비도 없었고 상당히 급박하게 출발된 정부지만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무장을 앞두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 고민의 근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또 여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이 남북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의 대화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일본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일본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역할론을 아마 선을 딱 그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미일 국가안보 수뇌부가 미국에서 비공개 토론을 또 가졌거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 한반도 정세 상황은 우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셔서 세 분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423번님. 현 정권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보내셨고요. 3496번님. 북핵 위기는 여전한데 너무 다들 낙관론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렇죠. 1811번님. 북특유의 위장전술이나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드는 건 아닌지. 5778번님. 지금 대화는 지난 10년의 북한의 압박 결과가 아닐까요? 핵 개발은 계속될 거고 여기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우리 정부가 절대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국민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남남 갈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미뤄두고 하나된 시각으로서 이 문제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서른 의원님 그리고 정동윤 전 장관님 그리고 홍현익 박사님 모시고 나누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올까요?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늘 설 특집으로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대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은 3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